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즘에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정말 약을 올리기라도 하듯이 영끌적 어쩌나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직장인 1년 연봉이 뭐 1년 안 돼서 부동산 가격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좀 높게 사셨던 분들은 6개월도 안 돼서 1년 이상의 연봉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보더라도 주시장에도 이 부동산의 미래를 좀 예측해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이게 폭락한다라는 소리.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많이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뭐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뭐 실제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앞으로 부동산을 좀 예측하는 어떤 지표들이 좀 있다,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리츠인데요. 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츠인데요. 리츠는 이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겠죠. 뭐 수익금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뭐 월세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 그리고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팔았다는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서요. 그러니까 매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세 감세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츠 회사들은 보통 배당 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순이익 위에다가 배당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은 우리가 이제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지나면 기계가 마모돼서 없어지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감가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비용을 회계상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는 거죠. 오히려 부동산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대부분 높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 유보율이 있고요.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210%예요. 단기 순이익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동안 평균 배당 성향도 18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대략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인 거죠. 현재 이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시가로 봤을 때 내가 수익률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배당, 이 시가 배당률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리츠에 대한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츠가 많이 폭락했죠. 근데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자산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 시기에는 보통 대안이 됩니다. 자산 가치가 높죠, 일단.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주예요.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 방어주라서 좀 인기가 좀 있어요. 상당한 기간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한 배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하락 방어되겠죠. 그리고 수익수 변동이 적어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막 갑자기 늘었다가 갑자기 줄었다가 이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금리를 낮게 해줄 때에 상당히 유망한 그런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보통 이 리츠라는 거죠. 근데 뭐 리츠의 장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주식처럼 사고 파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한 거고요.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자산 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좀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다르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식처럼 사고 팔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죠. 자, 그럼 금리가 인상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일단 부동산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기업 은행에게 대출을 받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비중이 좀 있어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대략 100% 정도의 부채 비율이 잡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보다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주가가 폭락하느냐? 자,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이 여기서 높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투자 부동산,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 이 리츠회사입니다. 유동자산을 보시게 됐을 때, 얼마 안 돼요. 유동자산의 규모는 얼마 안 되죠. 뭐, 400억,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유동자산, 뭐,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게 2조가 넘어갑니다. 그 결국 말해보세요. 여기에 대부분이 투자 부동산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리츠의 주가 하락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6개월 이상을 선반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츠 업체들이 폭락했던 이유, 금리 인상으로 리츠의 배당률이 감소한 겁니다. 3%. 자, 앞에서 봤죠? 리츠의 배당이 한 2.5에서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뭐 1%밖에 안 주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3% 이자니까, 금리니까, 배당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근데 자꾸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리츠의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리츠 회사들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기업들이 빠져나가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갔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리츠 회사,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발론 베이 커뮤니티라는 미국의 리츠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리츠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물류, 통신, 뭐 하다못해 통신 탑들이 있죠. 이 통신 탑들까지도 다 이렇게 기업들이 사가지고 임대를 줍니다. 물류 창고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거예요. 막 구글이라던가 막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리츠가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미국의 리츠 회사인 아발론 베이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역시 좀 급격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뭐 기업들 주식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큰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소리는 향후 6개월 안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롯데리츠라는 기업이에요. 롯데리츠 보시면 역시
6,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5,000원대까지 근 20%. 이 리츠 회사는 웬만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뭐 NH 오리런 리츠 5,400원, 5,500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4,300원대 역시 한 20%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SK 리츠 역시 7,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격한 그런 하락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라는 회사도 역시 같은 모습이죠. 어차피 뭐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한 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꾸준하게 매수세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돌변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걸 본다라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리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참고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떨어지면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뭐 이런 가격에 뭐 휘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의 흐름들을 이렇게 예측해주는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리츠라는 회사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기업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